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켜드리는 후기 건강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직장인이 부담하는 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11만 6,018원으로 3,653원 오릅니다. 지역가입자는 8만 9,867원으로 2,800원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을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건강보험료율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49%, 2023년 3.2% 인상하는 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장암, 직장암, 위암 생존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OECD에 한눈에 보는 보건 자료를 분석해 전했는데요. 암 진단을 받은 뒤 5년간 생존할 누적 확률을 뜻하는 5년 순생존율의 경우 우리나라가 대장암 71.8%, 직장암 71.7%, 위암 68.9%로 OECD 32개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천식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입원율은 여전히 OECD 평균을 웃돌았고 5개 이상의 약을 지속적으로 먹는 75세 이상 환자의 비율이 68.1%로 통계를 제출한 7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알코올 지방간과 달리 비알코올 지방간은 음주와 무관하죠. 과도한 음식 섭취나 운동 부족 때문에 생긴 비만, 당뇨 등과 연관이 깊은데요. 국내 연구진이 비알코올 지방간으로 인한 당뇨병의 발생 과정을 규명해냈습니다. 서울시 보라매병원 소화기 내과와 서울대 약학대 공동연구팀은 고열량식을 먹고 몸집이 불어난 실험쥐의 간 조직을 추출해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비알코올 지방간을 진단받은 환자 31명에 대한 혈액 분석을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비알코올 지방간이 있는 경우 간 내 신호전달 유전자의 발현이 감소하면서 체내 인슐린 저항성이 크게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혈당 조절 기능을 가진 간에 지방이 축적되면 신호전달 유전자의 발현은 저하되고 상대적으로 대사 장애를 유발하는 단백물질의 분비가 늘어나 당뇨 발생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알레르기 비염 환자 수가 급증하는데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공기 중에 날려 흩어지는 잡초 꽃가루라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인하대병원 환경보건센터 연구에 따르면 알레르기 비염의 연평균 월별 환자 발생은 27만 8,400여 명과 25만 5,200여 명을 각각 기록한 9월과 10월에 몰렸습니다. 이 시기에는 여름철에 주춤했던 꽃가루의 비산량, 즉 꽃가루가 날아서 흩어지는 양이 많아지는데 특히 환삼덩굴, 두드러기 쑥, 돼지풀 등 잡초류가 집중적으로 관측됐습니다. 센터 측은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꽃가루 비산량이 늘고 있다며 꽃가루의 지역적, 계절적 분포와 함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인 사람은 5시간 이상 잠을 자는 사람보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질병 발생 위험도 커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보훈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19세 이상 성인 12,600여 명을 하루 5시간 미만 자는 그룹과 5시간 이상 자는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주중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인 그룹의 혈중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197.5mg/dl로 5시간 이상인 그룹이 보인 193보다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신체 발달이 늦거나 골다공증, 자궁경부암 등의 발병이 증가한다면서 주중 수면이 부족한 경우 주말 수면 시간을 늘려 보충하면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잠을 자는 사람에 견주어 신체 지수와 질병 발생 위험에서 차이가 없어진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눈 앞쪽에는 수정체가 있습니다. 양면이 볼록한 색깔 없이 투명한 구조물인데요.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께를 변화시켜 멀리 있는 물체와 가까이 있는 물체에 초점이 잡히도록 지원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사례를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수정체의 색이 변하면 빛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겠죠. 앞이 잘 안 보이게 됩니다. 사람의 눈은 카메라와 유사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빛은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를 통과해 필름에 해당하는 망막에서 영상으로 맺힙니다. 영상을 또렷하고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깨끗한 수정체가 필수적인데요. 수정체가 뿌옇게 되면 마치 흐린 유리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백내장은 유전적 원인 등에 의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경우도 있지만 노화나 외상, 눈 속 염증 등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발생하는 노인성 백내장은 60대의 절반 이상, 75세 이상 노인의 대부분이 겪을 정도로 흔합니다. 대개는 서서히 진행합니다. 이게 백내장도 서서히 진행한 것처럼 시력 저하나 눈부시거나 뿌옇게 보이는 것이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자각 증상이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을 하면 본인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근처 안과를 찾으시게 됩니다. 하얗게 뭐가 끼는 건가요? 아니면 변색이 되는 건가요? 변색이 되는 거죠. 원래 이제 투명해야 되는 구조물인데 그게 이제 노화의 과정이죠. 이게 이제 하얗게 돼서 부위별로 다릅니다. 이게 한가운데 뿌얘지는 사람이 있고 주변부가 뿌옇게 되는 사람이 있고 전체적으로 뿌옇게 되고. 백내장은 양쪽 눈에 다 생길 수 있지만 한쪽이 더 심한 경우가 많은데요. 상태가 악화되면 시력 감퇴와 더불어 빛이 퍼져 보이거나 눈부심이 더해질 수 있고 때론 물체가 여러 개로 보이기도 합니다. 수정체 중앙 부위에 변색이 일어나면 눈동자가 수축하는 낮 시간 그리고 밝은 장소에서 오히려 시력이 나빠집니다. 수정체 전체가 혼탁해진 환자에서는 밝고 어두움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시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계란 흰자가 열을 받으면 하얗게 색이 바뀌죠. 계란 흰자를 구성하는 단백질이 열에 의해 변성되기 때문인데요. 백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정체 속 단백질이 노화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그 성질이 변하는 겁니다. 백내장 진단 과정에서는 눈에 일정한 광선을 보내며 관찰하는 검안경 검사, 조명장치와 현미경을 통해 빛이 투과하는 구조물을 살피는 세극등 현미경 검사, 눈 속 압력을 점검하는 안압 검사가 진행됩니다. 또 눈의 길이도 재봐야 하는데요. 눈의 맨 앞쪽 각막에서부터 뒤쪽 끝까지의 길이를 보는 측정 장비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백내장 수술을 하려면 눈에 인공수정체를 삽입해야 하는데 인공수정체도 사람마다 다르게 들어갑니다. 눈의 길이에 맞게 눈의 길이를 감안해 수술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필요한 검사가 있습니다. 각막 가장 안쪽 세포층을 구성하는 각막 내피세포의 개수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백내장 수술을 위한 검사 장비는 이제 세극등 현미경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눈의 길이를 재는 장비도 필요하고요. 눈의 각막에 이제 투명한 각막에 내피세포가 있습니다. 그 내피세포는 이제 다시 재생은 안 됩니다. 한 사람당 한 3,000개 있어야 되는데 수술이나 외상에서 줄어들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하 줄어들면 수술 자체를 못하는,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그게 못 버텨주면 이제 눈이 하얗게 변하거든요. 백내장 진단이 나면 먼저 안약을 처방받곤 합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로 혼탁해진 수정체가 다시 맑아지진 않습니다. 다만 백내장의 진행 속도를 늦춰줄 수 있는데 사람에 따라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의들이 말하는 효과적이고 확실한 치료법은 수술입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포도막염 같은 합병증 위험이 있는 단계라면 수술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하얗게 된 백내장만 제거하고 그거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인공수정체를 넣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냥 수술하는 게 아니고
이게 초음파 유화술이라는 거를 해서 소위 하얗게 된 백내장을 이를 조각조각 내서 빨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투명한 비닐봉지만 남겨놓고 그 안에 이제 그 사람에 맞는 도수를 가진 인공성체를 삽입한 다음에 수술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치료 시기를 놓쳐 백내장이 너무 많이 진행되면 수정체 자체가 딱딱하게 굳어져 수술이 복잡해지고 약시가 생겨 시력 회복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동반된 안과 질환 없이 백내장 수술만 할 경우 치료 과정은 간결하고 결과도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녹내장, 황반변성처럼 시력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병이 공존하면 이들 병에 대한 치료를 먼저 할지 아니면 백내장을 일단 걷어낸 뒤 추후 치료를 병행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녹내장이나 황반변성은 대표적 실명 위험 질환으로 거론됩니다. 무서운 안과 질환이란 인식이 있죠. 반면 백내장은 누구나 있을 수 있는 비교적 부담이 덜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진행이 빠른 백내장은 치료가 쉽지 않은 것은 물론 경과가 나빠서 시력을 되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관련해 전문의들은 조기 검진과 적기 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수술 후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재수술까지 해도 오히려 수술 전보다 시력이 안 나올 수 있지만 이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수술을 해야 할 때 안에서 나타나는 합병증 등을 고려하면 안전한 방법은 역시 수술로 여겨집니다. 수술 부위가 완전히 회복되려면 5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이 기간에는 무거운 물건을 올리는 등 안압을 높이는 행동을 삼가야 하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전문의들은 덧붙였습니다. 무심코 턱을 내밀거나 한쪽으로 턱을 괴는 등의 사소한 습관들이 턱 관절을 위협할 수 있는데요. 이 턱 관절은 하루도 쉬지 않고 움직이는 관절로 입을 벌리거나 말할 때, 또 음식을 씹을 때 등 우리 삶에 매우 밀접하게 사용됩니다. 턱 관절은 아래 턱뼈와 옆머리뼈 사이에 있는 관절부를 지칭하는데요. 양쪽 귀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모든 턱 운동의 중심축으로 턱뼈, 머리뼈, 근육, 인대, 그리고 디스크와 함께 조화롭게 움직이며 복합적인 활동을 합니다. 턱관절 근육의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걸 턱관절 장애라고 부르는데요. 이 질환의 증상은 귀 앞에 관절이 움직일 때마다 발생하는 작은 소리에서부터 음식을 씻거나 입을 벌릴 때마다 느끼는 통증과 뻐근함, 더 나아가서 입이 벌어지지 않는 등 매우 다양합니다. 보통 20, 30대 여성에게 주로 관찰이 되며 심한 통증으로 삶의 질이 떨어졌다거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는 환자들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희대 치과병원 구강내과 어규식 교수는 턱 내밀기, 한쪽으로 턱 괴는 습관 등이 구강과 턱관절 치아에 나쁜 영향을 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과도한 스트레스나 긴장에 노출됐을 때 자신도 모르게 이를 꽉 물거나 이를 갈기도 하는데 이 또한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이런 잘못된 습관 외에도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즐겨 먹는 식습관, 외상, 스트레스, 부정교합 등도 턱관절 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증상이 관찰되면 전문 의료진과의 상담과 검사를 통해서 장애 원인을 찾은 후에 차례로 치료를 진행해야 더욱 높은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경희대 치과병원 구강학 안면외과 최병준 교수는 당장 치료를 하지 않는다고 후유증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만성화 과정을 거쳐 퇴행성 관절염으로 발전할 수 있어 증상 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하루 3번 입안을 누비고 다니는 칫솔. 이런 칫솔에는 세균이 잘 증식하기 때문에 위생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칫솔에 있는 균을 제거하려면 식초를 활용하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5분 동안 칫솔을 식초에 담가두면 살균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똑똑한 칫솔 관리로 입안 건강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쿠키 건강 뉴스는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